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옵니다. 그 이유는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서 그런 것이고 부동산 대책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힐 때까지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20차례 넘게 발표가 됐었고 그로 인해 세금이 거미줄에 엉키듯 엉켜 있어 세무사들도 양포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나왔던 부동산 대책 중에 큰 골자를 모아 포인트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빵 이렇게 빵 정리가 됐습니다. 나름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깨알 같아졌고 블로그에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고 유튜브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 장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보면 되시고 저는 이 한 장을 카테고리별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세금 부분하고 임대사업자 등 날짜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이 나눠서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 9억이었는데 시가 9억으로 바뀌었고 9억 이하는 LTV가 40%, 9억 초과는 20%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 15억 초과되는 부분은 대출이 금지되어 있고 1주택 이상은 1년 이내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지만 되고 1주택인데도 9억 초과되는 집은 1년 이내 전입해야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보면 시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2년 이내에 처분 및 전입만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적용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넘어오면 기존에는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만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사적 보증까지 제한이 됩니다. 2주택 이상 그리고 9억 초과 1주택 시에는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상향 조절됐고 공실화가 현실화된다는 큰 골자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도 30분은 좋게 얘기해야 되니 다음 기회에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양도세로 넘어옵니다. 대출 같은 경우야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알면 되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선 구분해 놓은 거 보면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으로 나눴습니다. 8.2 대책 하지만 8.2 대책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이제는 오래되다 보니까 가사무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연도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8.2 대책은 2017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8.2 대책의 내용을 보면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50%입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적용이 됩니다. 단 무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2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1주택 이상은 10%포인트 추가과세, 2주택인 경우에는 20%포인트 추가과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만 했던 것이 2년 거주 요건이 들어온 게 8.2 대책입니다. 2018년 9.13 대책으로는 중요한 골자는 일시적 2주택이 기존에 3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9.13 대책입니다. 작년 2019년 12월 16일 날 발표된 12.16 대책 발표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2년에서 1년 이내 바뀌었고 전입까지 해야지 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혹여나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하면 2년까지 연장은 해줍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인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부분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지만 요번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단기 매매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에는 40%, 1년 이상만 되면 일반 세율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은 50%, 1년에서 2년까지 40%, 2년 초과는 일반 세율이 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10년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줬습니다. 요만큼 대책별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봤고 단기보유 특별공제는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 중 9억 이하는 비과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상관이 없지만 9억 초과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파리 대책은 이미 지난 거니까 상관이 없고 올해하고 내년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를 해주겠다는 얘긴 것이고 2년 거주 안 했을 경우는 최대 30%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80% 중에 거주 40%, 보유 40%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얘기하면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표 2로 해서 최대 80%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2년 미만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표 1을 적용을 해서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해도 20%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즉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주 40%, 보유 40%로 나눠지는데 보통 연 8% 공제를 해주는데 거주 4%, 보유 4% 나눠줍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거주 못한 경우에는 표 1을 적용을 해서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 해도 20%밖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넘어옵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 너도 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많이 혜택 받다 보니 이제는 많이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9.13 대책에서 보게 되면 새로 산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중과가 되고 종부세도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조특법 97조의 3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97조의 5 중공공임대 양도세 100% 감면되는 것이 그동안 가액 규정이 없었는데 수도권 6억, 지방 3억으로 됩니다. 또 LTV가 규제가 없었던 것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40%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1216으로 대책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동안 1주택자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됐던 것이 이제는 거주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이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역 내 3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투기지역의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기시까지 전매는 그동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1216 대책으로 부정대상 지역에도 3억 이상과 비규제 지역 6억 이상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9억 이상까지는 입증 자료까지 첨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 중 큰 것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골자들만 골라 정리해 보았습니다.